요즘 칫솔질 할 때 피가 비치거나 잇몸이 붓진 않으십니까?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이 닿으면 이가 시리게 아프진 않으신가요? 잇몸이 내려앉아 이가 길어 보인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음식을 씹을 때 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진 않으십니까? 입냄새가 예전보다 심해졌다고 느끼진 않으셨나요? 이런 신호를 그냥 두면 결국 이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를 잃으면 씹는 즐거움도 밥맛도 함께 사라집니다. 잘 못 씹으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온몸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치아는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잇몸과 치아를 든든하게 지키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건강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잇몸과 치아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치아는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워 미리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밥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이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원래 감싸고 있던 치아 뿌리가 드러납니다. 뿌리는 겉면보다 약해서 시리고 충치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가 시리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은 치아를 붙잡아주는 뿌리밭과 같습니다. 이 뿌리밭이 건강해야 이가 제자리를 지킵니다. 이 뿌리밭이 약해지면 튼튼하던 이도 흔들리게 됩니다. 잇몸병의 시작은 대부분 잇몸 염증입니다. 칫솔질이 부족하면 치아 사이에 세균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 찌꺼기가 굳으면 치석이 되어 잇몸을 더 자극합니다. 그러면 잇몸에 염증이 생겨 붓고 피가 납니다. 염증을 방치하면 잇몸뼈까지 녹아내립니다. 뼈가 녹으면 결국 이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에서 피가 나면 결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튼튼한 치아를 위해서는 두 가지 영양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뼈와 이의 재료가 되는 칼슘입니다. 다른 하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C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이와 잇몸뼈가 약해집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잇몸이 쉽게 붓고 피가 납니다. 여기에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오늘 음식들은 바로 이 영양소들을 채워주는 음식들입니다. 치아를 잃으면 단순히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못 씹으면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됩니다. 그러면 채소와 단백질이 부족해져 영양이 무너집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씹는 힘은 뇌 자극과도 이어져 건강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잇몸과 치아를 지키는 음식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 출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식사로 이 영양소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칼슘의 대표주자 멸치입니다. 멸치는 뼈째 먹기 때문에 칼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칼슘은 치아와 잇몸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재료가 충분해야 이와 잇몸뼈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멸치에는 인과 마그네슘도 있어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단백질도 들어있어 잇몸 조직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볶음이나 조림으로 반찬을 만들어 두면 매일 조금씩 먹기 좋습니다. 국물 육수를 낼 때 넣어도 자연스럽게 섭취됩니다. 견과와 함께 볶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다만 멸치볶음은 간이 세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엿과 설탕을 적게 넣어야 치아에도 좋습니다. 짜게 드시면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잔멸치는 부드러워 어르신도 씹기 편합니다. 칼슘 흡수를 위해 햇볕도 하루 조금씩 쬐어주세요. 작지만 든든한 칼슘 창고, 멸치를 기억해 주세요. 국물용 큰 멸치는 내장을 빼면 쓴맛이 덜합니다.
마른 팬에 살짝 볶으면 비린내가 줄고 고소해집니다. 호두나 아몬드와 함께 볶으면 영양이 더해집니다. 견과멸치 볶음은 밑반찬으로 오래 두고 먹기 좋습니다. 가루 내어 국이나 나물에 넣어도 칼슘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작은 잔멸치는 그대로 반찬으로 드시기 편합니다. 뼈째 먹어 칼슘 섭취에 아주 효율적입니다. 비타민 D 식품과 함께 흡수를 높이세요. 나트륨이 많으니 간을 세게 하지 마세요. 견과와 볶으면 영양이 배가 됩니다. 가루로 활용하면 국물에 칼슘을 더합니다. 작은 멸치는 그대로 반찬으로 좋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든든한 칼슘 간식 치즈입니다. 치즈는 우유를 농축한 것이라 칼슘이 매우 풍부합니다. 게다가 치즈는 입안을 중화시켜 충치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후에 치즈 한 조각이 산성 환경을 완화해 줍니다. 카세인이라는 성분이 치아 표면을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즈를 씹으면 침이 많이 나와 입안이 깨끗해집니다. 부드러워서 씹기 힘든 어르신도 드시기 편합니다. 단백질도 함께 들어있어 근육 유지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A도 들어있어 잇몸 점막 건강에 이롭습니다. 간식으로 한두 조각씩 드시면 적당합니다. 다만 나트륨이 있는 제품이 많으니 짠 것은 피해 주세요. 저염 치즈를 고르시면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기름진 가공 치즈보다 자연 치즈가 더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보다 적당량을 즐겨주세요. 식후 치즈 한 조각, 좋은 습관이 됩니다. 과일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빵보다 통곡물과 함께 드시면 혈당에도 낫습니다. 냉장 보관하고 개봉 후엔 빨리 드세요. 슬라이스 한 장이 대략 한 조각 분량입니다. 너무 딱딱한 치즈는 잘게 잘라 드세요. 식후 디저트 대신 치즈 한 조각이 좋습니다. 카세인은 치아 표면 보호와 관련해 연구됩니다. 식후 치즈는 입안 산성도를 낮춰줍니다.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나트륨이 높은 가공 치즈는 피하세요. 자연 치즈를 소량씩 드세요. 과일과 함께 드시면 균형이 좋습니다. 유당이 부담되면 발효 치즈가 낫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칼슘의 기본, 우유입니다. 우유는 칼슘 흡수율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칼슘과 함께 비타민 D도 들어있어 흡수를 돕습니다. 매일 한 잔이면 치아와 뼈에 꾸준히 칼슘을 공급합니다.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우유 속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인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유가 속에 부담되는 분은 요구르트로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발효유는 유당이 적어 배가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즈나 요구르트로 바꿔 드셔도 칼슘은 그대로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숙면에도 좋습니다. 단, 당분이 많은 가공 우유는 오히려 치아에 좋지 않습니다. 초코나 딸기 맛보다 흰 우유를 선택해 주세요. 우유를 마신 뒤에도 입을 물로 헹구면 더 좋습니다. 가능하면 순수한 흰 우유를 선택해 주세요. 칼슘 흡수를 위해 낮에 햇볕을 조금 쬐면 좋습니다. 시리얼보다 그대로 데워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두유로 바꾸면 유당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커피에 많이 타기보다 그냥 한 잔이 좋습니다. 저지방 우유도 칼슘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이면 충분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 흡수가 좋습니다. 뼈와 치아 건강에 오래 도움을 줍니다. 따뜻하게 데우면 소화가 편합니다. 당분 든 가공유는 치아에 좋지 않습니다. 유당불내증이면 발효유로 대체하세요. 하루 한두 잔이 적당합니다. 저지방도 칼슘은 그대로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잇몸의 친구,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잇몸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잇몸에서 피가 잘 나는 분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들어 잇몸 조직을 단단하게 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칼슘과 비타민 K도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을 돕는 좋은 성분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해 씹으면 자연스럽게 치아 표면도 닦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아 몸 전체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살짝 데쳐서 드시면 소화가 편하고 영양도 지켜집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 짧게 데치세요. 된장에 살짝 찍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줄기도 버리지 말고 부드럽게 익혀 드셔보세요. 다른 채소와 함께 볶아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접시씩 잇몸을 위해 챙겨보세요. 찜기에 살짝 찌면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마늘과 함께 볶으면 향과 맛이 좋아집니다. 데친 뒤 초고추장에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냉동 브로콜리도 영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게 잘라 국이나 죽에 넣어도 좋습니다. 콜리플라워와 번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으로 잇몸을 돕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짧게 데쳐 비타민 손실을 줄이세요.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관여합니다. 작게 잘라 죽이나 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냉동 제품도 영양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한 접시씩 챙겨보세요. 다섯 번째 음식은 자연 칫솔 사과입니다. 사과는 아삭하게 씹는 과정에서 치아 표면을 닦아줍니다. 씹을 때 침이 많이 나와 입안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침은 세균을 씻어내는 우리 몸의 천연 세정제입니다.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잇몸 건강과 장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도 많아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껍질째 드시면 영양을 더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식후에 사과 한 조각이 입안을 개운하게 합니다. 다만 이가 약하신 분은 얇게 썰거나 갈아 드셔도 됩니다. 당분이 있으니 드신 뒤에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자기 전보다는 낮에 드시는 것이 치아에 좋습니다. 주스보다 통째로 씹어 드시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다른 제철 과일과 번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천연 칫솔 사과, 간식으로 참 좋습니다. 아침에 드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갈아서 요구르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껍질은 깨끗이 씻어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배나감 같은 제철 과일과 번갈아 드세요. 식사 사이 간식으로 두기 좋습니다. 씹는 자극이 잇몸 혈류를 돕습니다. 침이 늘어 입안이 깨끗해집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기 전에는 피하고 낮에 드세요. 드신 뒤 물로 헹구면 좋습니다. 이가 약하면 갈아 드세요. 제철 과일과 번갈아 즐기세요. 여섯 번째 음식은 씹는 힘을 키우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단단해서 씹는 동안 잇몸을 자극하고 단련합니다. 적당한 씹기는 잇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잇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A의 재료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잇몸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씹을 때 나오는 침이 입안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생으로 스틱처럼 드시면 씹는 운동이 됩니다. 이가 약하시면 살짝 익혀 부드럽게 드셔도 좋습니다. 익힌 당근은 베타카로틴 흡수가 더 잘 되기도 합니다. 기름에 살짝 볶으면 비타민 A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여러 요리에 넣기 쉬워 매일 챙기기 좋은 채소입니다. 단맛이 있어 간식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보관도 오래되어 늘 곁에 두기 편합니다. 아삭한 당근으로 잇몸에 활력을 주세요. 채 썰어 볶음밥이나 잡채에 넣어 드세요. 라페처럼 새콤하게 무쳐도 맛있습니다. 주스보다 통으로 씹어 드시는 것이 잇몸에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오래 두고 쓸 수 있습니다. 껍질째 잘 씻어 드시면 영양이 더 좋습니다. 단맛이 있어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점막 건강에 관여합니다. 씹는 운동으로 잇몸을 단련합니다. 익히면 흡수가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가 늘어납니다. 생당근은 자연 칫솔 역할을 합니다. 단맛이 있어 간식으로 좋습니다. 보관이 오래되어 늘 두기 편합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잇몸 지킴이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잇몸 염증을 완화하는 성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입안 세균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의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칼슘 흡수를 도와 치아 건강에 이롭습니다. 햇볕에 말린 표고는 비타민 D가 더욱 풍부해집니다. 식이섬유도 많아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는 고마운 버섯입니다. 국이나 볶음, 조림 등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익히면 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육수를 낼 때 넣으면 감칠맛도 좋아집니다. 말린 표고는 물에 불렸으면 향이 진해집니다. 고기 대신 넣으면 담백한 요리가 됩니다.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감칠맛이 좋습니다. 표고 하나로 잇몸과 몸 전체를 함께 챙겨보세요. 표고전은 부드러워 씹기 편한 반찬입니다. 불고기나 볶음에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죽이나 국에 넣으면 향이 좋아집니다. 말린 표고 불린 물은 육수로 활용하세요. 기둥도 버리지 말고 잘게 썰어 드세요. 새송이나 느타리와 번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입안 세균 억제 관련 연구가 보고됩니다. 비타민 D 재료로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말린 표고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좋습니다. 부드럽게 익혀 씹기 편하게 드세요. 육수로 감칠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면역에도 도움을 주는 버섯입니다. 이제 이 음식들을 하루 식단에 어떻게 넣을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치즈 한 조각으로 칼슘을 채워보세요. 여기에 부드럽게 데친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점심에는 멸치 육수로 낸 국에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올려보세요. 밥에는 표고버섯을 넣어 감칠맛과 영양을 더해보세요. 식사 사이 간식으로는 아삭한 당근 스틱이 좋습니다. 후식으로 사과 한 조각을 드시면 입안이 개운해집니다. 식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한번 헹궈주세요. 간은 되도록 싱겁게 하여 잇몸 부담을 줄여주세요. 너무 딱딱한 음식은 약한 이의 무리가 되니 조심하세요. 단 음식은 되도록 식사 때 함께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 전에는 단 것을 피하고 물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골고루 드시면 잇몸과 치아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완벽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식후 3분 안에 양치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질긴 음식은 잘게 잘라 이에 무리를 줄이세요. 이제 음식만큼 중요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까지 꼼꼼히 닦으세요. 잇몸을 살살 마사지하듯 닦으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잇몸이 상하니 부드럽게 하세요. 둘째,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하세요.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가 잇몸병의 시작입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치아 사이를 청소해 주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익숙해지면 습관이 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굳은 치석은 칫솔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치과에서 깨끗이 관리받으세요. 작은 문제도 일찍 발견하면 크게 번지지 않습니다. 넷째, 단 음식과 끈적한 간식을 줄이세요. 당분은 충치와 잇몸병을 일으키는 큰 원인입니다. 단 것 대신 과일이나 견과로 바꿔보세요. 끈적한 사탕과 캐러멜은 특히 조심하세요. 다섯째, 물을 자주 드세요. 물은 입안을 헹구고 세균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입안이 마르면 잇몸병이 더 잘 생깁니다. 수시로 물 한 모금이 좋은 습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잇몸은 치아를 붙잡는 뿌리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염증의 신호였습니다. 치아 건강에는 칼슘과 비타민C가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뼈째 먹는 칼슘, 멸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식후에 좋은 치즈였습니다. 세 번째는 흡수 좋은 칼슘, 우유였습니다. 네 번째는 잇몸 염증을 돕는 브로콜리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 칫솔 사과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씹는 힘을 키우는 당근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잇몸 지킴이 표고버섯이었습니다. 생활 습관으로는 꼼꼼한 칫솔질과 치실을 기억하세요.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단 음식 줄이기도 잊지 마세요. 물을 자주 마셔 입안을 깨끗이 유지하세요. 치아는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작은 신호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소중한 일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치아가 곧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만이라도 바로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잇몸이 평생 밥맛을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 두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강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